포토샵 기본 툴바 설명 세 번째 영상이에요. 지난 영상에서 이동 툴하고 이 영역 선택에 대한 것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툴바 세팅은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이게 저기 뭐냐, 요 상단 에딧 메뉴에서 툴바라는 항목이 있어요. 요 툴바를 선택하시면은 내가 원하는 툴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쪽에 이 툴바, 엑스트라 툴 이렇게 있는데, 툴바에 이쪽으로 옮겨오면은 얘네들은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빼놓은 거는 여기에 안 나타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툴바를 직접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요번에는 아이드로퍼라고 돼 있네. 이게 난 스포이드 툴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 얘는 뭐냐면은 색을, 내가 어떤 특정 색을 이미 기존의 이미지에 나와 있는 특정 색을 찍고 싶을 때, 그러면은 보세요. 자, 지금 이 포어그라운드 전경색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클릭을 하면은 그 클릭한 픽셀의 색깔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이거를 여기다 빼놓고 쓰는 경우보다, 보통 뭐 브러쉬로, 예를 들어서 어딨니? 자, 브러쉬로 이렇게 색깔을 하다가 내가 이 색깔을 찍고 싶어, 여기 이 색깔을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은 단축키는 I인데 I를 누르고 이렇게 찍는 방법도 있지만, 이 툴을 직접 선택하는 방법도 있지만, 보통은 브러쉬질을 이렇게 하다가 Alt키를 누르면은 자동으로 이 툴로 바뀌어요. 그래서 컬러링을 이렇게 하다가 Alt키로 색깔 찍어서 또 칠하고, 뭐 이렇게 Alt키로 찍어가면서 칠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건 보통 나는 스포이드 툴이라고 불렀었는데, 여기 보니까 공식 명칭은 아이드로퍼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컬러 샘플 툴, 이거는 뭘까? 이렇게 샘플을 찍어두는 건가 보네요. 저는 이 툴, 여기 보면은 보니까 인포에 찍은 것들이 이렇게 선택이 되는데, 아마 뭐 색을, 여러가지 색깔을 볼 때 하는 건가 보네. 잘 안 써요. 저는 잘 안 씁니다. 저 쓰는 사람 저도 본 적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브러쉬 툴. 브러쉬는 다음 영상에서 따로 다룰게요. 워낙 활용을 많이 하는 툴이다 보니까, 여기 보면은 브러쉬가 있고 펜슬이 있고, 뭐 스팟 힐링 브러쉬, 뭐 얘네들 이제 보정할 때 많이 쓰는 애들이고, 그림 그릴 때는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보정용 펜슬 브러쉬들도 많이 있죠. 자, 뭐 그냥 넘어가고, 스탬프 툴. 스탬프 툴은 뭐냐면은 단축키 S입니다. 스탬프 툴은, 자, 먼저 그냥 이렇게 찍으면은 이런 경고 메시지가 떠요. 뭐냐면 쿤난 유저 어쩌고저쩌고, 뭐 알트 클릭하고 어쩌고저쩌고라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냥 하면 이런 경고 메시지가 뜨는데, 알트키를 누르고, 제가 먼저 이 스탬프 툴을 쓰려면은 처음에 알트키를 누른 상태로 어딘가 한 군데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부분을 클릭을 해줬어요. 그러면 잘 보면은, 죄송해요. 자, 지금 이 레이어에는 이 부분이 비어 있는 거라서 안 된 건데, 자, 얘를 가지고 해야겠네요. 얘를 하나 복사해서, 자, Alt키를 누르고 제가 이 부분을 딱 클릭을 했어요. 그러면은 봐봐요. 제가 클릭한 부분이 이렇게 따라오죠. 이렇게 따라와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브러쉬질을 하듯이 쓱쓱쓱쓱 칠하면은, 자, 저 브러쉬 부분 말고 위에 저 십자가 부분 보이시죠? 저게 내가 클릭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내가 칠하면서, 그러니까 저 십자가가 찍히는 부분이 내 브러쉬 부분에 복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파도 부분, 이 물결 부분을 이렇게 찍고 제가 여기 이렇게 칠하면은 그 찍었던 부분이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뭐랄까, 뭐 사진 같은 거 약간 뭐 좀 보정하거나 뭐 합성하거나 할 때, 그럴 때 이제 사진 쪽에서 많이 쓰는데, 저는 예전에는 이걸 많이 썼어요. 이게 많이는 안 썼다. 쓰긴 썼어요. 뭐 하냐면은 이제 UI 만들 때 배경에다가 뭐 깔고 해야 되는데, 배경에 막 기존 뭐 UI나 그런 게 있으면은
좀 신경 쓰이잖아. 눈에 거슬리잖아. 그래서 그런 거 지울 때 그냥 이렇게 뭐 대강 지우고 할 때 많이 썼는데, 아무튼 Alt 키를 먼저 누르고 클릭을 한 부분에 대해서 복사를 해준다. 그 부분을 내가 원하는 부분에다가 복사를 하는 꼴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뭐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브러쉬하고 똑같아요. 브러쉬 설정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지우개. 아니 뭐 지우개야 뻔하지. 지우는 거예요. 그냥 자, 이렇게 지우는 겁니다. 이 지우개는 브러쉬하고 개념이 똑같아요. 개념이 똑같은데 단지 칠해지는 것이냐 지워지는 것이냐 그 차이입니다. 네, 요거는 브러쉬 영상을 먼저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게 낫겠네요. 제가 브러쉬 영상을 곧 만들어서 업로드는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인트 버켓. 이 페인트 버켓은 제가 클릭한 이거 이렇게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마법봉 설명드렸잖아요. 내가 클릭한 순간에 그 픽셀, 내가 클릭하는 순간의 픽셀과 똑같은 색깔 값을 가진 애들을 모두 선택한다고 했잖아요. 이 페인트 버켓도 개념이 똑같아요. 내가 클릭하는 순간에 똑같은 색깔 값을 가진 픽셀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페인트 버켓은 거기에다가 색을 칠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페인트를 들이붓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마법봉 툴 설명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그냥 패스를 할게요. 왜냐면은 그 개념이 거의 똑같거든요. 톨러런스, 안티앨리어스, 컨티규어스 이렇게 있는데, 페인트 버켓도 톨러런스, 안티앨리어스, 컨티규어스 이렇게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퍼시티는 왜냐면 색을 칠하는 거니까 투명도에 대한 거, 그리고 어떤 블렌드 모드로 칠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거 등등. 개념은 똑같은데 단지 칠하는 거에 대한 거, 마법봉은 영역을 선택하는 거에 대한 거예요. 내가 클릭하는 순간에 같은 색깔 값을 가진 부분을 다 페인트로 색깔로 채워버리는 거. 자, 그 다음에 텍스트인데, 이 텍스트도 요거는 따로 설명을 해야 되려나? 아니다. 그냥 텍스트는 자, 뭐 이렇게 텍스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보면은 커서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잠깐만, 지금 색깔이 잘 안 보이는 색이네요. 이렇게. 그리고 패러그래프가 중앙 정렬로 되어 있군요. 자, 텍스트 단축키 T입니다. 텍스트를 선택하고 클릭을 하면은 무언가 입력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엔터키를 누르면 다음 줄로 내려가요. 그런데 여기서 그 키보드에 있는 엔터키를 누르면 다음 줄로 내려가지만, 그 키보드 오른쪽 끝에 있는 키패드 부분에 있는 엔터키를 누르면은 편집을 종료시켜요. 이렇게 편집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입력을 하면 되고 엔터는 다음 줄로 넘어가지만, 오른쪽 끝에 있는 키패드의 그 넘버 숫자 패드에 있는 엔터키를 누르면은 편집을 종료한다. 혹은 뭐 이렇게 입력하다가 ESC를 눌러도 종료가 돼요. 자, 그런데 이 텍스트를 입력을 하고 나서 텍스트를 편집하는 거에 대한 거는 여기 캐릭터 패널이라고 있습니다. 캐릭터. 그 UI 작업하시는 분들은 이 캐릭터 패널도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만약에 이 캐릭터 패널이 보이지 않으시면은 윈도우에 캐릭터라는 항목이 있어요. 얘를 체크하시면은 이렇게 캐릭터와 패러그래프가 같이 묶여가지고 아마 나올 거예요. 하나씩 살펴보면은, 먼저 요 최상단에 있는 애는 서체를 선택하는 거예요. 폰트, 어떤 폰트를 사용할 것인지 서체를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자, 내가 원하는 대로 서체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거는 뭐냐면은 혹시 여기 보자. 제가 나눔 고딕을 일단 써볼게요. 나눔 고딕, 맑은 고딕, 나눔 고딕 하고 여기를 열어보면 어때요? 이렇게 여러 종류, 뭐 라이트, 얇은 거, 보통, 볼드체, 엑스트라 볼드, 이렇게 다양한 형태를 제공을 해주죠.
그러니까 패밀리 폰트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렇게 패밀리 폰트들이 표시가 돼줘요. 이 내가 선택한 폰트가 패밀리 폰트인지 패밀리 서체를 갖고 있다면은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텍스트 사이즈, 제가 입력해 주는 대로 사이즈가 커졌죠.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72까지 선택을 가능하고, 더 높거나 아니면은 중간에 좀 세부적인 크기를 조정하고 싶으면 아우 절로 가,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은 행간이 뭐냐, 이 자간과 행간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이 글자와 글자 사이를 자간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줄과 줄 사이를 행간이라고 부릅니다. 그 행간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지금 자동으로 잡혀 있는데 제가 직접 이렇게 행간을 설정을 해줄 수도 있어요. 원하는 대로 이런 식으로. 이 자간과 행간은 가독성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 중에 하나이거라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간 같은 경우는 이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 같은 경우는 읽는 속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UI 작업할 때 뭐 이거는 디자인에 있어서 이 자간과 행간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반드시 그 감을 많이 키우시는 게 좋아요. 자, 근데 이 행간을 잡을 때 지금 제가 행간을 50%포인트로 잡았잖아요. 이 개념이 이 줄과 이 줄의 사이 요 빈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윗줄의 기준선, 밑선이에요. 밑선과 다음 줄의 밑선, 그 사이의 간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글자 크기가 30포인트잖아요. 근데 제가 행간을 50으로 잡았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글자 크기 30포인트를 포함해서 50이니까 요 사이 여백은 대략 20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윗줄의 밑선과 아랫줄의 밑선 사이의 간격을 잡아주는 겁니다. 이게 행간.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커닝인데, 커닝 해주는 건데, 이거는 저는 잘 안 써요. 뭐, 커닝도 되게 중요해요. 커닝이라는 거는 이 행간이 아니라 자간을 좀 세밀하게 조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뭐 시각 보정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와야 되고 뭐 하다 보니까 좀 얘기가 길어져요. 이건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걸로 대체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자간을 설정하는 겁니다. 보면은 자, 현재 자간이 0이에요 이게. 근데 제가 자간을 만약에 200으로 늘리면은 어때요? 글자 사이가 넓어졌죠. 자, 이렇게 자간을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자고, 글자의 높이 현재 100%인데 제가 이거를 150으로 바꾸면은 어때요? 글자가 위아래로 늘어났죠. 이렇게 자고를 조정해 주는 거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폭 현재 97%로 되어 있네요. 100%. 자, 자고와 자폭이 100%인 상태, 이게 딱 이 서체의 원래 크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뭐 120으로 이렇게 늘린다. 그럼 어때요? 글자가 양옆으로 쭉 늘어나죠. 자고와 자폭입니다. 이거는 저도 뭔지 모르겠네요. 안 써봐서. 이게 뭘까? 이거 살짝 올려주네요. 이거를 눌러보니까 원래 있던 위치보다 살짝 올려주네요. 아, 뭔지 알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부분만 선택을 해서 20 딱 올려주면 이렇게 이런 느낌이 되네요. 아하. 근데 뭐 하면서 쓸 일이 없어가지고 저는 안 써봤네. 자, 그 다음 이거는 이 서체의 색깔, 서체 색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볼드, 두껍게, 볼드는 두껍게. 여기 보면은 패밀리 서체라서 얘는 패밀리, 아씨 어디야, 저리 가. 죄송해요. 자, 아까 나눔 고딕을 다시 봅시다. 나눔 고딕 같은 경우는 패밀리 서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볼드를 제공을 해줘요. 이렇게 엑스트라 볼드까지 제공을 해주는데, 그 서체 자체가 제공해주는 볼드에 플러스 포토샵 기능으로 더 추가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볼드를 포토샵 기능으로. 그래서 뭐 볼드, 이런 볼드체가 있는 글씨든 없는 글씨든 포토샵 자체에서 볼드를 약간 지원을 해준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얘는 이탈릭.
죄송해요. 이탈릭체 살짝 기울이는 거. 원래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 서체 중에 아예 기울어진 애들이 있어요. 원래 생겨 먹은 거 자체가 기울어진 애들. 지금 있나? 그런 애가 있나? 보자. 뭐 얘 정도? 그래. 뭐 이렇게 원래 살짝 기울어 있죠. 근데 얘를 이탈릭을 추가해 주면은 포토샵 자체 기능으로 조금 더 기울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전부 대문자로 바꿔주는 거. 이걸 누르니까 전부 대문자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얘는 뭐지? 좀 작은 대문자로 바뀌네요. 작은 대문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어퍼스트로피 이거 그 몇의 제곱 뭐 이런 거 표시해 줄 때 쓰는 거. 제곱 표시할 때. 이거는 뭐 H2O 하는 것처럼 이런 경우 있죠. 자, 이거 말로 때우려고 그러는데 귀찮아서 말로 때우려고 그랬는데, 자, 만약에 자 10의 제곱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얘를 선택하고 이렇게 해주면은 어때요? 10의 제곱이 됐죠. 혹은 반대로 H2O 인데 얘 이 2를 요걸로 해주면은 이렇게 밑으로 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거를 잘 안 쓰고 이거를 쓰진 않고요. 뭐 예를 들어서 H2O다 라고 하면은 그냥 저는 H랑 O만 써요. 아니다, 그게 아니라 H2O를 쓰고 얘 자체에 얘를 사이즈를 이렇게 낮춰주는 식으로 저는 이런 식으로 써요. 근데 뭐 이걸로 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밑줄짝 그리고 얘는 취소선. 자, 봅시다. H2 이렇게 쫙 그어서 이렇게 취소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잘 안 써요. 이게 뭐지? 이게 뭘까? 저는 십몇 년을 이걸 포토샵 쓰면서 이걸 안 쓰다 보니까 솔직히 저도 이게 뭔지 잘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잉글리시 뭐 언어 선택하는 거, 이것도 안 건드려요 보통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건 확대해서 봐야 돼. 이거 간혹 학생들 중에 이거를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거 잘 보세요. 왜냐면은 간혹 학생들이 이걸 논으로 해놓고 작업하는 경우를 봤어요. 제가 논. 자, 봐봐요. 이게 뭐냐면은 이걸 논으로 하면은 안티엘리어스 처리가 안 돼요. 텍스트에. 그래서 이렇게 도트 픽셀 단위로 표시가 돼요. 이걸 이렇게 뭐 도트 게임도 아닌데, 그리고 도트 게임이라고 하면은 폰트 이렇게 안 쓰지. 다 찍어서 뭐 하고 그러지. 근데 이거 논 쓰지 마세요. 안 예뻐요. 자, 그 다음에 샤프가 이게 기본값인데, 샤프는 약간 좀 깔끔하게 이렇게 안티가 처리가 되고 깔끔하게 보여지는 거. 그 다음에 크리스프는 이게 솔직히 저도 요 샤프하고 스트롱은 약간 차이가 느껴져요. 근데 크리스프랑 스무스는 뭐 그냥 뭔 차이지? 이게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지? 그걸 제가 이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샤프 아니면 스트롱을 많이 쓰는데, 스트롱은 약간 좀 단단해 보여요. 이게 근데 이것도 역시 서체마다 느낌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딱 이렇게 규정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냥 단지 안티엘리어스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거마다 조금씩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디자인한 거에 올려놓고 보면서 가장 잘 어울리는 디자인을 가장 어울리는 걸 찾아서 쓰시는 게 좋다라는 거. 그래서 이 텍스트를 쓰실 때는 이 캐릭터 패널은 필수로 만지실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패러그래프는 뭐냐면 이거 좌측 정렬, 가운데 정렬, 우측 정렬. 자, 우측 정렬이 됐죠. 좌측 정렬로 하니까 좌측 정렬이 됐죠. 가운데 정렬로 하니까 가운데 정렬이 됐죠. 자, 이건 정렬에 대한 거. 그 다음 이거는 뭐 왼쪽 들여쓰기 몇 포인트 들였을 건지, 오른쪽에서 몇 포인트 들였을 건지, 이 첫 줄을 몇 포인트 들여서 쓸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정하는 건데, 뭐야, 왜 안 돼? 이렇게 첫 줄 선택을 해주고 20 뿅 하니까 안쪽으로 들여쓰기가 되죠. 근데 뭐 저는 이거는 잘 안 건드렸었어요, 작업하면서. 어차피 게임 UI를 하실 거면은 이 텍스트는 솔직히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엔진상에서 혹은 프로그램 쪽에서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 정렬 잡고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그거는 이제 디자인 할 때 어떤 가이드라인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거 자체가 우리가 포토샵에서 쳐 넣은 글씨가 그대로 게임에서 보여진다거나 그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게임상에서 어떤 글자를 표현해 줄 때 내가 어떤 서체를 이용해서 어떤 정렬로 어떤 색깔로 어떤 크기로 어느 위치에 어떻게, 그 느낌을 먼저 제가 알아야 되잖아요. 디자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디자인 한 걸 기준으로 그런 수치들을 뽑아서, 그런 내용들을 뽑아서 엔진에서 적용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잡는 거지. 그래서 이게 패러그래프는 솔직히 뭐 그냥 근데 많이 쓰긴 해요. 저도 이거 좌측 정렬, 우측 정렬, 가운데 정렬은, 이거 가운데 정렬은 많이 써요. 작업하다 보면 많이 쓴다기보다 쓸 일이 생겨요. 자, 아무튼 요게 텍스트 레이어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펜 툴, 검은 화살표, 하얀 화살표, 도형 툴. 이거는 제가 아예 따로 영상을 만들었었죠. 아예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면은 워낙 그 UI 작업할 때 많이 쓰는 거고 중요한 거라서 패스를 할게요. 이 손바닥은 뭐냐면은 안 되죠. 근데 이렇게 내가 확대해서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밑에 쪽을 보고 싶을 때 이 손바닥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종이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종이가 움직인다보다 내가 움직이는 거에 가까운 거죠. 종이를 움직이는 거는 얘고, 무브 툴. 예, 이거는 어떻게 엄밀히 얘기하면 제가 움직이는 셈인데 어쨌든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근데 이것도 역시 잘 안 써요. 여기서 굳이 이걸 클릭하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브러쉬질을 하다가 이렇게 브러쉬질을 하다가 내가 위쪽으로 가고 싶으면 스페이스바, 이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바로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작업을 하다가 다른 곳을 보고 싶을 때는 그냥 스페이스바 누르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돼요. 요게 그거고, 이거는 이제 확대 축소. 확대 축소. 내가 이게 참 좀 거시기 한 게, 이 확대 축소를 이미지 자체를 키운 걸로 오해하는 학생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내가 가까이 다가가는 거야. 그림에 내가 가까이 다가가서 확대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멀어지는 거지, 그림 이미지 자체가 막 커지고 작아지는 거는 이미지 사이즈에서 하는 거고, 그걸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게 원화 하시는 분들은 이거 많이 쓰시죠. 이렇게 드래그해서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 해가지고 확대 축소를 하는 거. 이거 되게 편해요. 편한데 근데 저는 UI 작업할 때는 이거 별로 권장해드리지 않습니다. 아니 못 쓰게 해요. 저는 학생들한테. 아마 제 수업 듣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이거 쓰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 많이 드셨을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쓰면 절대 안 되고 뭐가 잘못되고 그건 아닌데, 자, 이렇게 내가 보고 있는 뷰의 비율이 뭐 632%, 뭐 287%, 막 이런 식으로 되면은 간혹 이 픽셀이 표현이, 지금은 이게 지금 사진이고 그래서 그렇지 픽셀이 약간 좀 그러니까 원래대로 안 보이는, 좀 뭉개져서 보이거나 아니면 약간 왜곡돼서 보이는 경우가 생겨요. 이 비율이 정확한 정비율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은 UI는 솔직히 픽셀 싸움이거든요. 픽셀 단위로 작업을 하는 건데, 내가 작업한 것들에 대해서 디테일한 부분을 그렇게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가능하면 안 썼으면 좋겠어요. 수업 시간에서는 그냥 쓰지 마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이렇게 클릭으로 해라. 클릭해서 확대를 하고 Alt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하면은 축소. 그래서 클릭으로 하면 이렇게 딱 떨어지게 100%, 200%, 300% 단위로 확대 축소가 되거든요. 저는 UI 작업할 때는 이걸 권장을 해요. 왜냐면은 자, 이렇게 막 이런 거는 이런 어정쩡한 비율로 보면은 픽셀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런, 정상적으로 안 보이면 뭐가 문제냐면은 정상이 아닌데 그게 정상으로 보일 수가 있고, 정상인데 비정상으로 보일 수 있어서 그걸 자꾸 만지는 거야. 멀쩡한 건데 왜 이렇게 픽셀이 여기가 왜 지저분하게 나오지? 막 그러고선 그걸 자꾸 만지게 돼. 뭐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알아서들 하세요. 나는 안 썼으면 좋겠지만 알아서들 하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기본 툴은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렸죠. 물론 브러쉬는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게요.
그 브러쉬는 너무 중요해서 얘네들도 따로 만들었듯이 브러쉬도 따로 할게요. 근데 저도 솔직히 저는 원화 쪽이 아니다 보니까 브러쉬 잘 안 써요. 브러쉬를 잘 안 쓰고 이제 그림 좀 그리고 그래야 되는데 나도 갤러 터져가지고 그림도 잘 안 그리고 아휴 이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림 좀 그려. 그래서 브러쉬는 원하시는 분들은 뭐 엄청 많이 쓰겠지만 저는 잘 안 씁니다. 근데 어쨌든 다음 영상에서 브러쉬는 짚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 툴은 다 알려드린 것 같아요. 브러쉬 빼고. 네 누차 얘기하지만 포토샵은 백날 뭐 얘기 들어봐야 소용없어요. 자기가 직접 써봐야 돼. 많이 써봐야 돼요. 많이 쓰면서 이게 뭐지? 이건 왜 이러지? 아 이거 좀 머리 아픈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이제 그런 난관에 부딪혔을 때 저를 부르세요. 고민하지 말고 저를 그냥 부르세요. 고민할 시간에 나를 불러. 그게 나. 그러면은 제가 그때그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익혀야 기억에도 더 잘 남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자 그러면은 요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